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 측이 명 씨가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정치인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명태균 씨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강원도지사 국민의힘 김진태 예비의원은 컷오프에 불복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례적으로 컷오프가 철회됐습니다. 나흘간 단식 농성을 한 각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200만 강원시대 열겠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2년 강원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후보 공천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 측이 국회 법사위에 김진태 지사를 포함한 여야 정치인 명단을 제출한 겁니다. 정창래 위원장은 과거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준 정치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한 야당 정치인은 당시 김진태 예비후보가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 여론조사 결과가 더 앞섰는데 컷오프는 부당하다고 호소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나가야 된다라는 논리로 김건희를 설득을 했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었죠. 이 때문에 컷오프 결과가 뒤집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김진태 지사 측은 여론조사를 경선에 활용했다는 의혹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단식 투쟁에서 경선한 거 세상이 다 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강원 지역의 한 여당 정치인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앞섰고 당원들도 반발해 컷오프가 뒤바뀐 것이라며 김 지사의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전이 중앙 정치권을 넘어 지역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강원대병원 노동조합도 내일까지 파업 투표를 진행합니다. 강원대병원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함께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간호사 대책 마련 등 10가지 요구안을 병원 측에 제시했지만 양측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를 제외한 직원 1,400여 명으로 구성된 강원대병원 노조 파업이 가결될 경우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파업이 시작돼 진료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내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4개 학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됩니다. 종이 교과서가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탑재되고 인공지능 교사가 학생의 성취도에 맞게 학습을 지원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 배포되지 않아 시범 수업도 할 수 없고 교원 연수도 충분치 않아서 교사들의 걱정이 큽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학 교과서가 태블릿 PC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수업이 끝나갈 때쯤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고 인공지능 교사가 학습을 도와줍니다. 내년 1학기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멀티미디어 자료와 실감형 콘텐츠, 개인별 맞춤 평가 문항이 제공되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경로, 학습 경로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항까지 제공해서 그 문항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전체적인 학생의 학습 수준에 대해서 데이터로 분석한 후에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돼도 실제 활용도가 낮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미 사용 중인 초등학교 일반 디지털 교과서의 접속률은 4.6%, 중학교는 12.2%, 고등학교는 6.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탓에 도내 교사 연수도 내년 1학기 도입 전까지 최대 40%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시범 수업을 하지 못해 교육 현장에서는 졸속 도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인천과 대전, 경북, 전남 등 9개 교육청은 내년 도입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교육은 실험이 아닙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에는 충분히 시범 사업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서 검증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강원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만 4년간 1,700억 원. 새로운 교육 정책 도입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 계획에서 양구 수입천 댐이 제외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보낸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 안에 당초 댐 건설 후보지였던 양구 수입천 댐이 빠지고 강원도에서는 삼척 신기천 댐만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양구군은 주민공청회 미개최 등 절차적 문제로 양구 수입천 댐이 제외된 것일 뿐 완전 백지화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민사 재판이 벌써 2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는 자동차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는데 오늘 열린 7번째 재판에서 재판부가 유족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12살 이도연 군이 숨지고 운전자 할머니가 크게 다쳤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은 사고 이후 지금까지 22개월 동안 사고 재현 시험 등을 통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유족의 주장을 반박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문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는데 오늘 열린 7번째 심리에서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장착된 전자제어 장치 ECU를 제조한 회사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박정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장비 전문가의 증인 채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DR에서 기록되는 변수는 차속이라든지 엔진 RPM,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밟음량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엔진 출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유족 측은 그동안 증인으로 나설 전문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자동차학과 교수님들, 자동차 업계에 종사했다가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수배하고 또 증인 요청을 드렸지만 계속 저희가 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제 답을 들어왔었거든요. 현행법상 자동차 결함이 생기면 그 원인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강릉경찰은 지난해 10월 운전자 할머니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검찰이 2달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달 또다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감정 결과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사가 끝나야 형사도 끝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매일 전화로 괜찮으시냐고 물어볼 때마다 한없이 눈물만 그냥 흘리시기 때문에 지금도 약 드시지 않고는 잠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 증인이 출석할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2월 10일.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2월쯤 이번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다음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벚꽃 명소로 알려진 원주천 금대리 벚꽃길의 벚나무 100여 그루가 하천 정비공사 때문에 모두 잘려나갑니다. 공사가 끝나고 새 벚나무를 심는다는데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금대리 벚꽃길. 평소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만드는 그늘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봄이면 벚꽃놀이를 하려는 나들이객이 모이는 지역의 명소입니다. 하지만 내년 봄부턴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수십 년 된 벚나무 100여 그루가 송두리째 뽑혔습니다. 이 나무를 대신해 심게 되는 건 지름 15cm 남짓의 작은 벚나무입니다. 환경청이 홍수에 대비해 원주천의 폭을 넓히고 두글 높이는 정비 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벚나무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나무를 잠시 옮겨 심었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심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고사율이 20에서 30%는 될 거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새 벚나무를 심기로 결정한 겁니다. 기존 벚나무가 사라지는 구간은 전체 정비 구간 1.65km 중 0.85km로 벚꽃길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이곳을 산책로로 자주 이용했던 시민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봄에면 벚꽃이 한참 필 때면 엄청 힐링이 된다랄까, 이 걷는 곳이 참 좋은 곳인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던 주민들도 아쉬운 마음은 마찬가지. 멀쩡한 벚나무가 아깝기만 합니다. 제가 6학년 때 이 나무를 심었는데 벌써 20년 자란 나무를 이렇게 한순간에 다 베어버리니까 또 언제 저만큼 커서 이렇게 예쁘고 푸르른 나무가 될까, 참 아쉽습니다. 시민들은 재이식이 어렵다면 나무은행 등을 통해서라도 벚나무를 재활용하길 바라지만 환경청은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신규 수목을 습지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나무은행이요? 네. 나무은행을 따로 저희가 고려한 건 없습니다. 원주시가 주차장을 만들겠다며 도심 띠녹지와 완충 녹지를 잇따라 없애는 가운데 환경 보전이 주 업무인 환경청마저 행정편이 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시민들은 자연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지난밤 자정 무렵부터 강원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인제 31.8, 홍천 30, 양구 27.5, 춘천 24.6, 화천 22.5, 철원 19.6mm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그치고 모레 아침부터는 춘천이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지난 8월 춘천 MBC가 단독 보도한 술자리 지인 폭행 경찰관에 대해 강원경찰청이 감찰 조사를 벌여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원경찰청 수사과 전 팀장이던 이 경찰관은 지난 6월 말 춘천에서 술자리를 하던 지인을 폭행해 7월 정기 인사 때 인근 경찰서로 전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당시 이 경찰관에게 징계에 준하는 문책성 발령을 냈다고 해명했지만 청문감사실에 폭행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고 인근 지역으로 발령을 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오늘 도교육청에서 강원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협력사업 분담금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16억 2,360만 원의 체류비 지원 예산을 두 기관이 50%씩 분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 비법적 협력사업 6개 분담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강원 신용보증재단이 강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706억 원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기영 도의원이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위 변제 규모는 706억 원으로 2022년 115억 원에 비해 500% 이상 급증했습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은행 대출을 크게 늘린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했다며 강원도가 부채 상환을 연장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의회가 회기 중인 어제와 오늘 화천에서 열린 강원도 18개 시군의원 한마음 체육 행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춘천시민연대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민생 관련 중요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외부 행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시군의회의 경우 회기와 행사가 겹치지 않게 일정을 조정했다며 춘천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